안녕하세요. 12월 19일 일요일 HLB 베트남에서의 어제 18일 날의 소식이 이제 밤이 되면서 국내의 언론사, 특히 핀포인트 뉴스라든지 내외경제 TV 이 몇 개의 기사에서 이제 베트남에서의 소식,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 보건당국의 어떤 회의, 그러한 결과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주말에 주주님들의 기분 좋은 상황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큰 어떤 즐거움보다는 이제 바닥권에는 어느 정도의 도달을 하고 이제 매수의 준비를 하는 정도로만 저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래 경험을 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저 주식이 왜 오르는 거지? 이런, 왜 오르는지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50%, 100%그 이상에서 주가의 고점에 해당하겠죠. 저점보다는 위에 있으니 그러한 곳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기사가 바로 이 주가의 단기 상승의 끝임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이 HLB의 큰 15년간의 흐름입니다. 가장 바닥권에서 1,500원 무상증자 감안을 해서 한 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현재 34,150원이면은 주가의 위치는 바로 요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 4만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조금 위에 35,800원 정도가 내년 1월부터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리픽싱 가격 재조항, 가격 재조정이라고 그러죠. CB, BW들, 3호 사채들의 그러한 가격 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 HLB 또는 그룹주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낮은 가격에 사셨어도 이렇게 욕이나 기분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나 이 고점에 대해서 이유인즉슨 여기에서 샀더니 더 갈 줄 알고 샀더니만 끝없이 하락하는 주가의 회사의 주주 재고 가치라든지 주가 부양의 의지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주식 장사를 한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으로 화나 있는 것이죠. 주가가 하락을 하여도 우리는 이성, 냉정을 잃지 말고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죽기 직전까지 손가락만 끄덕일 수만 있어도 주식 투자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사를 분석하고 주가의 상승, 주가의 하락, 주가의 조정, 주가의 변동성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러한 시장에서 적응하고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력을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되고 물론 정신적인 멘탈 문제에서도 현재보다도 조금 더 나아진 강철 멘탈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공부는 필요합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나온 기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일이죠. 밤 11시경에 핀포인트에서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언론사가 거짓인가, 베트남 정부가 거짓인가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런 국내의 이런 핀포인트, 내외경제, 농업경제 뭐 이런 그룹들이 너무 섣부르게 언론으로 발표를 해서 조만간에 나온다.
그러나 회의는 진행이 됐어도 기사는 나올 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러한 부분에서 둘 중에 어느 누구는 분명 거짓을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모두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만 베트남의 언론에서 기사가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제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회의는 잘 진행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나노코박스가 보호 효과를 입증을 했고, 긴급 승인의 마무리 단계. 그러나 주가의 V자 반등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시에서는 새롭고 신선하고 그리고 그러한 재료만이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점 대비 저점의 낙폭의 과대가 지나치게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준비, 즉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저점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되겠다. 그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 절대 손실은 보지 않는다. 그것이 만약에 잡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HLB는 시가총액 그리고 자회사, 계열사 등등을 생각하면은 잡주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대해진 큰 굵직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상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룹들이죠. 17일 나노젠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보호 효과를 입증했다. 17일 현지 시간 베트남 언론 피에로에 따르면 나노젠은 지난달 30일 3주 전이네요. 대략 나노코박스의 임상시험 자료를 갱신했으며 이 자료에서 보호 효능도 입증을 했다. 특히 베트남 윤리위는 이번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 중간자료 검토에서 이 백신의 안전성, 면역 원성, 그리고 우리가 참 힘들었던 보호 효과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효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베트남 윤리위원회의 의장인 뚜룽비에중 교수는 나노코박스가 세계보건기구가 요구하는 보호 효능인 50% 이상을 달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윤리위 위원들은 나노코박스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그는 베트남 보건부가 조만간 이번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에 이 자료에서 보호 효능을 입증을 하고 3주가 지났는데 그러면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번 주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조만간 이번 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연히 베트남 정부의 최초의 자국 백신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시기는 언제인가 따라서 이번 주부터 만약에 보아서 추격 매매는 자제하고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끝없이 내리는 하락보다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10번을 나누어서 담으시던 지루하기 때문에 보통은 바닥권에서는 3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당기던 장기야 뭐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몇 년을 보고서 담아가는 것이 장기이고요. 단기일지라도 3번 정도인데 아직은 너무 지루한 상황에 이어지기 때문에 10번 정도 나누어서 내가 1000주를 사겠다 그러면 100주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나누어서 어쨌건 조금 가장 낮은 주가에 체결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현금 보유도 투자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어려운 계좌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노젠은 또한 월
800만에서 1200만 도즈의 나노코박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콜드 체인 또한 구축하고 있고 나노코박스 1회 투여량의 가격은 약 6,150원으로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백신 중 가장 저렴을 하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나노젠에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분을 투자를 했고 지난 8월에 HLB가 나노젠과 나노코박스 관련 업무 협약 MOU를 현재 체결한 상태. 이제 베트남 언론 그리고 국내 언론까지의 보호 효과의 입증을 다루어져 있고 이제는 많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의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조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감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이러한 부분보다는 가격 대비를 이용해서 느낌이 이런 부분은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하던데 이러한 촉이 있으신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술적으로서 주가의 바닥권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하죠. 물론 기업의 환경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기술적과 함께 콜라보를 이루면서 주가의 모습을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저점과 고점을 이용을 해서 매매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HLB의 일봉상에서 지난 5월에 가장 낮은 가격이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31,400원. 그렇다면 현재 종가 금요일 종가에 34,150원이고 금요일 장중에 33,000원대까지 내려왔고 최근 2월 16일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가격이 31,500원이기 때문에 주당 3,000원의 가격까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세력이나 리딩자가 아닙니다에는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34,000원, 35,000원 이하, 34,000원, 33,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어떻게요? 많은 분할로 말입니다. 이제 서서히 요 부분도 요 바닥권에 위치합니다. 기술적으로. 파란 무릉덩이 자리. 그러나 어떤 일부 약간 예외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파란 과매도의 영역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선을 그어보게 되면 여전히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 파란 과매도의 영역에서 이와 같이 아주 단기의 반등의 모습을 나왔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가에서의 반등이 조금 나왔다는 사실이요. 어쨌든 여기 바닥이 나오고 잠시 반등이 조금 나왔다는 사실. 최소 이 3%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러나 여전히 큰 그림으로 하락의 추세 있고 21선 터치하면서 밀리게 되는 그러한 역시 역배열의 진행 우하향으로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여기도 역시 파란 부릉덩이가 과매도 영역이 되면 잠시 반등이 있게 돼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초단기 매매의 데이 트레이딩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보조지표의 활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이틀, 며칠 또는 스윙, 단기 대단히 유용한 지표.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고 대응하기에는 오랜 기간의 반복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매매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적금 들듯이 2년, 3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가장 많은 돈을 벌다라고 하는 것이 증시에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됐다는. 저는 전설적인 투자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제 친구인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장기와 단기 이런 부분들을 참 하는데 단기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결국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분을 저는 제가 직접 보았지만 그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리고 그분은 장기적인 그러한 관점으로서도 주가 수익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도 단기 매매 왜냐하면 전업 투자이시기 때문에 단기 매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냈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34,150원 바람 과매도의 영역에 해당을 하고요. 최저점보다 그리고 평균으로 바라본다라면 현재는 요 가격대라면 33,700원 요 정도라고 하면 따라서 이번 주에 만약에 33,000원 정도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한 달, 두 달 정도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와서도 충분히 여기에 매수의 위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혹시라도 이렇게 주가 바닥권에서 베트남에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며칠간 하루일지라도 훅 하고 윗꼬리 이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흐름도 나오고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며칠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여기에 추격 매수에 손절매, 미수 등을 며칠이 지나가게 되면 진바닥이 나오는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거의 바닥권 정도의 위치에 오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역시 전저점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1,700원 10,000원에서 1,700원 정도가 있는데 서서히 12,000원 아래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타무셔도 충분히 한두 달 내에 단기일지라도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모든 HLB 주가, 즉 저는 제가 바라보는 HLB 테라퓨틱스를 제외하고는 저는 넥스트 사이언스 얼마 있으면 넥스트 사이언스도 이제 과매도 영역에 오면서 15,000원 정도에 에서 매수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오지 않을까. 제가 이틀 정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죠. 오마에현님 오렌 버핏은 메이저리그의 야구를 좋아한다. 가장 공이 오는 순간 무섭게 날아오는 야구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장 좋은 공이라고 판단했을 적에 배트를 친다. 나간다. 이런 것처럼 끝없이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내가 원했던 가격대가 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 보유도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기술적으로 한다라면 그렇게 매수 자리를 잡는 것도 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부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되겠고 매도는 참으로 어려운 영역이에요. 함부로 말아가게 되면 좋지 않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스스로 매도에 관한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한 3개월마다 보게 되면 수정을 하고 자꾸 부피가 커져갑니다. 그만큼 매도에는 답이 없고 예외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부피가 두꺼워집니다. 그만큼 예외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이에요.
자꾸 슬림해져야 되는데 주식을 오래 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슬림해져야 되고 단순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물론 여기에 지저분하게 볼린저 밴드에 좀 들어가긴 있지만 사실은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볼린저 밴드나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죠. 귀찮아서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일목균형 구름대 전환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지만 가급적 차트든 이런 부분 기업적인 것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질 때까지 바라봐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원했던 베트남에서의 소식은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좀 늦어질 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굿모닝 베트남 소식에 의하게 되면은요, 현재 인도의 백신을 12월 18일 어제 12시에 올라진 세계보건기구가 인도체 코보박스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 승인한 8번째 백신 저소득 국가와 더 많은 사람들의 백신 접근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코보박스라고 불리는 코비드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12월 17일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리안젤라 시마노 박사는 코비드19를 유발하는 사스코비2 바이러스 변종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또는 사망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 남아있다 등등해서 인도세럼 연구소는 미국 노바박스 제약사의 허가를 받아 코보박스 백신을 제조해 코박스 글로벌 백신 공유 메커니즘을 통해 유통하고 있다. 코보박스는 화이자, 바이오엔텍,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 시노박과 바라바이오텍의 백신에 이어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8번째 코로나19 백신. 내년도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의 백신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 등등 백신은 조금 더 세계보건 자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백신의 승인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HLB의 매출에 있어도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HLB에 있어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것들도 내년도부터는 저는 지금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베리스모에서 세포치료, 면역세포의 면역 항암에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제 잠잠하지만 내년분에 다시 한번 1월, 2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의미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부터는 현금 창출 능력의 HLB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할 적에 현재의 주가 위치는 매력적인 준비할 수 있는 실망보다는 희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낮게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제 영상을 꼭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에서는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만 이 HLB는 많은 주주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주식하는 분들도 이게 귀동량으로 해서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하게 되면 HLB는 참 역동적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많은 유튜버들도 다루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도 좀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저런 걸 통해서 이왕지사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되는데 가장 낮은 점에서 살 수 있도록 욕심만 비운다라고 한다면 저 고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도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다라면 우리는 이 힘든 3개월의 기간이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요일 영상 하지 않을까 하다가 한번 다루어 봅니다. 조금 제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무척 아무 때나 사는 것보다는 주가는 하락을 하고요. 주가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역시 주가가 이제 조정을 할 때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런 모습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술적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촉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몇 개 정도만 꼭 약속을 지키면, 자신과의 매매 약속을 지키게 되면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는 100%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70%, 8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비중을 줄일 수 있고, 저점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멘탈도 있고요.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당당하게 누구나 다 겁을 주고 위험스러운 상황이지만 저점에서도 당당하게 분할해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강철 멘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하락에서 멈추어지는, 가장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하고 가라앉고 하면서 이제 하방 경직이 되는 그러한 바닥권, 진바닥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